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매트플로립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래프의 속성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플롯되어지는 그래프의 x축이라든가 y축의 값을 어떻게 설명을 붙일 건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공공개방 데이터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결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플로팅을 하잖아요.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이 한글 자료가 깨지는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각화를 위해서 폰트를 지정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자료가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CSV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V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판다스로 가져오게 되면 그 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 차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특정한 값들을 이제 그 우위죠. 어느 것이 크고 작고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선 그래프 같은 거, 라인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값의 변화 추이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값의 변화 추이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관람객 수라든가 또는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변화되는 양들을 y 값으로 갖고 x축에는 이제 시간 값을 갖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선으로 보여지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스캐터, 삼포도를 사용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정보를 어떤 팩트, 사실이나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를 할 때 공공개방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 일단 이제 CSV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CSV 파일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시각할 때 매트플로립을 사용하고요. 매트플로립 말고도 사실은 뭐 C본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도구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때는 의미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시각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약간은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그래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래프를 설정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축에서 축의 범위들 같은 걸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xtix라고 하는 거하고 ytix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사인 함수거든요. x 값하고 사인 함수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걸 출력할 건데요. 시각화할 건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값을 256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256개의 구간으로 나눴고요. L을 이제 사인 함수를 돌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구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 3.14 마이너스 3.14 그다음에 3.14 이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2분의 마이너스 3.14 파이가 들어가 있고 2분의 3.14의 구간 이렇게 보여주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다 보면 중요한 그 값들이 변화되는 그 위치 값들이 있죠. 그런 값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값에 대한 특이한 점들, 변화들을 추이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을 때 이렇게 x틱이나 y틱을 줘서 해당된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는 거죠.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요 위치가 되는 거. 그때 0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파이가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0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함수의 값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x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 리미트하고 y 리미트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x 값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 0에서 마이너스 10, y는 0에서 20 사이의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값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의 값의 최소 범위하고 최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 0에서 10 사이의 값만 보여주는 거고요. y축 같은 경우에 0에서 20 사이의 값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구간을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그 값을 뭐 0에서 뭐 이렇게 100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래프가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해당 부분은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죠. 그렇죠? 지금 요 그래프는 지금 선형 형태로 보여주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거죠.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겁니다. 이제 한 그래프에 한 차트에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이제 설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에다가 레이블을 정합니다. 레이블을 주고요. 하나는 리니어 펑션, 선형 함수고, 또 하나는 사인 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 그래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레전드, 범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라고 하는 범례를 지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레전드는 어퍼 레프트니까 여기에 위치시키도록 위치 값을 주고요. 여기 레전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어디에서 정하냐면 여기 레이블에서 정합니다. 레이블 A 있는 값이 여기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X 리밋하고 Y 리밋 바로 전에 한 거죠. X 리밋은 1부터 10까지가 되어 있고요. Y 리밋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X축,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축에 대한 레이블 정했고요. 타이틀도 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래프에 일단 레이블을 정하고요. 네, 설정하고 레이블을 출력하기 위해서 레전드를 지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범례 지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시각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료들은 여기 GitHub에 있으니까 GitHub에 있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라인을 그릴 때 이런 형태로 좀 컬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마커라고 하죠. 마커를 하시고 색깔은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템프에 지금 온도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온도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8278이다 그러면 랭스를 구하면 여기 나올 겁니다. 레인지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0부터 8277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죠. 이게 이제 X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플로팅 하려면 X하고 Y 값이 다 모여야 되죠. 둘 다 리스트여야 되잖아요. 둘 다 리스트여서 이렇게 X하고 템프 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색깔은 그린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타이틀은 여기 있는 것처럼 KM의 웨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이블은 템프로 했습니다. 여기는 X레이블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상청 데이터 시각하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 값을 마이너스 B로 해서 색깔했고요. 또 여기서 보면 X 리밋하고 Y 리밋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X 값이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Y 값이 X 값이 이렇게 지정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보여준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래프를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아마 여기서 마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X 리밋하고 Y 리밋을 지정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 화살표를 그린 후에 해당되는 화살표에 이제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노테이션입니다. 보통 이제 주석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어노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보일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그리기 위한 X좌표하고 Y좌표를 정해주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요 X좌표하고 Y좌표는 요거가 되겠고요. 색깔도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는 그린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화살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XY 텍스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 위치가 2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에 대한 내용인데 화살표의 위치예요. 그래서 X하고 이걸 화살표 위치입니다.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요 포지션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화살표의 헤드라고 하죠. 화살표 머리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는 XY 텍스트 위치부터 해서 여기 XY까지 이제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이한 특이점들 같은 것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그래프의 어떤 특이점들 같은 걸 설명할 때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서브 플롯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프 하나, 그래프 두 개예요. 그래프 하나, 그래프 두 개인데 과거에는 그냥 그 플롯을 하게 되면 하나에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에 지금 이 결과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각각마다 지금 그 영역을 나눠서 격자형으로 이 액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그 영역에다가 지금 그래프를 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보시면 줄은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줄은 두 줄이죠.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첫 번째 거,
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1과 2.2 이렇게 해서 서브 플롯을 합니다. 그래서 1, 2로 나눠서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1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브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두 개의 줄에 두 개의 줄에 이제 하나의 컬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위치,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위치. 죄송합니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전체적으로 보면 액자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액자에는 이 그래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액자에는 이 그래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게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를 각각의 그래프로 만들면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각각의 그래프로 만들어져서 사용할 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를 이렇게 격자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플롯을 써서 쓰고요. 여기서는 두 개의 행과 하나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플랜을 구성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플롯을 할 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 객체를 사용합니다. 피겨 객체를 만드는데 이 피겨 객체는 사실은 매트플럼립의 피겨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이고요. 그래서 이 객체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실 얘가 내부적으로 보면 피겨 객체를 만들거든요. 그 피겨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이 이름 F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피겨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의 크기 같은 걸 내가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피겨 사이즈 같은 걸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랜덤 넘버를 몇 개죠? 지금 100개를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쭉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쭉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10.5 이렇게 그림의 이제 크기 조정하는 것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은 세로, 5는 10은 가로, 5는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10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를 크기를 조정할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개 서로 다른 피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시각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매트플럼립의 함수를 사실은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서 쓰냐면 여기 보시면 판다스의 시리즈가 만들어졌죠. S가 만들어졌는데 S는 지금 보니까 값이 100개의 값이죠.
100개의 값이죠. 100개의 값을 이제 만들었는데, 100개의 값을 만들었는데, 얘를 얘가 시리즈니까 여기서 s.plot 하게 되면 얘가 사실은 판다스 기능이 아니고 매트플롯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롯립에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다스에서도 매트플롯립 있는 것을 연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로트를 호출하면 플로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결과가 플로팅 할 때는 매트플롯립에 있는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번에는 플로팅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지금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A, B, C, D 나왔죠? A, B, C 4개의 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이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인덱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100까지 10씩 값이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되는 인덱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0에서부터 10이니까 100 전까지니까 10개의 색인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값이 들어갈 거예요. 값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넘파이죠. 넘파이 랜덤 한 다음에 랜덤 넘버를 이렇게 만들어서 랜덤 넘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각각의 컬럼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컬럼에다 넣었어요. 컬럼에다 넣은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df 플로트 하게 되면 4개의 컬럼 값들이 각각의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인 점선으로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진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4개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df 한 다음에 컬럼 이름을 지셔서 플로트 하시면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플롯은 사실은 판다스가 제공하는 플롯이 아니고 매트플롯립에서 제공하는 플롯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판다스에서 지금 어떤 특정한 값들 같은 것을 이렇게 플로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실제 사용된 예를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Movie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할 때는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어떤 그래프로 보일 건가를 일단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에는 어떤 값을 줄 거고 Y축에는 어떤 값을 줄 것인가를 선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X축이 요거잖아요. X축은 지금 타이틀 영화 제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9.3, 12.6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 100분율 중에서 100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박스오피스 참여 그거를 갖고 있는가 100분율에 대한 값입니다. 100분율의 값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영화들이 전체 박스오피스에 얼마만큼 참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볼 때는 제 생각에 이렇게 바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떻게 매트플롯립에서 만들어졌는지 매트플롯립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글 폰트 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는 매트플롯립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폰트 매니저라고 하는 애를 하나 임포트합니다. 한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폰트 매니저에 get font configure.font 쓰면 폰트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한글 폰트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폰트를 아마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폰트 로케이션을 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폰트에 보면 여러 개의 한글 폰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H2 gtram.ttf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폰트 중에 하나예요. 한글 폰트 중에 하나. 자, 요걸 사용한다는 거죠. 고딕 폰트일 것 같은데요. 고딕 폰트입니다. 고딕 레귤러 폰트입니다.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얘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여기 넣어주는 거죠. 자, 폰트의 위치를 딱 지정하면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폰트 매니저가 폰트 이름을 가져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폰트 이름을 여기 있는 것처럼 rc, plot.rc 이게 컨피그레이션이거든요. 형상에 대한 거죠. 어떤 그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폰트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크기 있죠. 그림의 크기, 차트의 크기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사이즈도 이렇게 정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타이틀 정했고요. 그리고 결과는 바차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X,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스 쉐어, 얼마만큼 지금 영화관에 이제 판매가 됐는가에 대한 백분율 값, 얘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바차트를 만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블루 색깔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판다스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시각화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도 확인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트플롯을 쓰고요. 분석했죠?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판단할 때 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할 때도 잘 정확히 분석이 됐는가, 분석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시각화가 필요하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